안녕하세요. UOS 입시 만담의 이석준입니다. 올해는 또 어떤 내용으로 수험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지 고민을 해서 컨텐츠를 기획을 했고요. 그 결과들을 순차적으로 조금씩 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수험생 여러분께 가장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걸 고민을 해봤어요. 작년도 전형 결과를 누구보다 무엇보다 상세하게 공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따로 입시 결과를 올리기도 하고 대학 어디가에 따로 입시 결과를 50% 컷, 70% 컷 올리기도 하지만 그 결과들과 지금 여기 나와서 알려드리는 결과들을 같이 함께 보신다면 훨씬 지원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신입학 전형 결과 최초 공개 UOS 입시만담 첫 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3화에서 2024학년도 입학 전형별 모집 인원 현황입니다. 자, 먼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엔 194명이었는데 올해는 228명이 되어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인원이 소폭 증가했고요. 다른 전형은 사실 거의 비슷한데 수시 실기 전형이 정시 실기 전형으로 디자인학과가 옮겨가면서 정시 인원이 약간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수시는 53.5, 정시는 46.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지원 현황입니다.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소폭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3.96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아마도 수능 시험을 보기 이전에 치르기 때문에 이런 높은 경쟁률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시 모집 지원 현황입니다. 가군 일반 전형의 경우 전년도와 유사하지만 살짝 높아졌고 나군 일반 전형의 경우 전년도와 비슷하지만 살짝 낮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년도에 처음으로 정시로 옮겨간 정원의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애인 등 대상자 이렇게 4가지 전형의 경우 경쟁률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수시 때와 달리 경쟁률이 많이 좀 낮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 이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전형별로 상세하게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 학교장 추천제였고요. 전년도에 194명을 모집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였고요.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이 90%,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과목 10%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입학 설명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자료를 통해도 공개해 드렸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비율이 전체 지원자 3,660명 중에 1,945명이었습니다. 올해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3합7은 동일하기 때문에 수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원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모의고사나 가능성 등을 검토하셔가지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균형 선발 전형 지원자의 고교 소재지별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구 비례로 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경기도 인구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반반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최종 합격자입니다. 최종 합격자도 사실은 비슷하죠. 경기도가 제일 많고 근데 비수도권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고 등급이 높았던 학생들이 수도권보다는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하실 학생부 교과 점수 등급인데요. 1000점 만점에 저희는 정성평가를 반영하지 않고 100%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학 어디가에 나온 거나 저희가 따로 공개한 입시 결과 등과 함께 조합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자 평균이 정경대학 행정학과의 경우 2.02였습니다. 근데 최종 합격자,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에 등록을 한 학생의 경우는 1.65였다는 거죠. 경영대학의 경우 지원자 평균이 등급이 2.13 정도 됐는데 최종 합격자의 평균은 1.84였습니다. 물론 교과 등급은 어림잡아서 내가 지원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건데 사실은 교과 등급 그 자체로 보시지 말고 학생부 교과 환산 점수를 통해 체크를 해주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등급이 높아 보이지만 또 계산기를 돌려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안 높게 환산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내가 조금 아슬아슬하다 싶었는데 내가 들은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교과 환산 점수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인문계열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자연계열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잠깐 화면을 이렇게 멈춰놓고 체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과대학의 전자전기 컴퓨터의 공학부의 경우는 지원자의 평균이 내신 등급 2.05 정도 됐는데 최종 합격자의 평균은 1.66 정도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에서 생명과학과를 볼까요? 지원자 평균이 2.11 정도 됐는데 여기도 학생 최종 합격자 평균은 1.69 정도로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학대학에서는 환경공학부를 볼까요? 지원자 평균이 내신 등급 2.15였는데 최종 합격자 평균은 1.80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년도 지원 결과를 학과별로 모두 다 상세하게 평균을 공개해 드리니까 물론 이거보다 약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입시 결과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를 한다면 아마 지원하실 때 조금 더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다음으로 모집 단위별 충원 합격 현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3배수를 충원을 했는데요. 3배수를 다 하고도 다 등록을 하지 않아서 정시로 약간 넘어간 인원들이 있죠. 그래서 충원율이 이 정도로 돌았구나. 물론 전년도에 이 정도 충원이 돌았다고 해서 당연히 올해 이 정도 충원이 또 돌다는 법칙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엔 이 정도로 충원이 돌았고 수능 최저는 이 정도로 맞췄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 비율도 학과별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니까 이것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이제 경쟁률, 추가 합격자, 충원율을 보는데 아까 인문계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가 합격이 안 돼서 충원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충원이 충분히 돌아서 다 채우지 못해서 이제 정시로 넘어간 경우도 있었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이제 내가 요 결과치 데이터들을 참고해가지고 어떻게 지원할지 여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수리 논술만 실시하죠. 그래서 자연계열만 작년엔 77명을 모집했는데 올해는 75명을 모집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 도시과학대학을 좀 나눠서 시험을 쳤는데 올해는 그렇게 나눠서 시험을 치지 않고 한 번에 좀 시험을 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 소재지별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논술 전형, 서울과 경기, 그러니까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정시와 그 분포가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지원을 하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논술 전형 최종 합격자 경기에서 33명, 서울에서 19명, 인천에서 4명이 있었습니다. 자, 논술 및 학생부 교과 점수 등급입니다. 논술 점수 같은 경우는 지원자의 경우 사실은 아까 지원율 보셨잖아요. 30%가 넘는 지원율 보셨잖아요. 전체 평균으로만 치면 700점 중에 200점이 안 되고요. 최종 합격자로 치면 700점 만점에 평균이 476.62점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는 환산 점수와 등급 평균을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사실은 지금 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생부 등급이, 교과 등급이 사실은 그렇게 막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분포를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논술 점수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논술도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술의 특성상이요, 충원 합격인데요. 논술의 특성상 추가 합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게 되게 힘들게 된 거기 때문에 추가 합격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거의 항상 100% 충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참고하셔가지고 지원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전형 결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계열을 인문 1, 2, 3, 자연 1, 2, 3 이렇게 선발을 했고요. 모집 단위에 따라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반드시 과학을 응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3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1, 2와 다르게 미적분 또는 기하 그리고 확률과 통계 상관없이 수학에서는 응시를 할 수 있었지만 반드시 탐구 영역에선 과학을 응시해야 했습니다. 올해는 또 달라졌기 때문에 정시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교 소재지별 분석을 보겠습니다. 정시 일반 전형 지원자, 서울, 경기가 제일 높죠. 이게 논술이랑 그 분포가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기도 정시도 수도권이 66%로 높은데 최종 합격자로 가보면 64.8%. 정시의 경우에도 수도권이 훨씬 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점수 100분인데요. 환산 점수 10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지원자의 평균으로 봐도 사실은 1000점 만점에 그렇게 평균이 낮지 않아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의 평균은 1000점 만점 계산을 했을 때 이거보다 당연히 훨씬 더 높겠죠. 이게 인문 계열의 경우 뭐 국어 등급이 평균이 요 정도, 수학이 요 정도, 뭐 영어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결국은 2등급 안쪽으로 들어와야 안정적으로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수능 일반 전형 100분위 자연계열 보시겠습니다. 지원자의 평균이 875.07이었는데 최종 합격자 평균이 915.70이었죠. 국어보다는 수학의 비중이 합격자 평균으로 봤을 때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100분위는 84.41까지 내려갔고 수학은 95.2였습니다. 영어 등급도 2.16이었고 탐구 같은 경우는 그 88.14와 89.40 각각이 탐구 1, 2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면을 멈춰놓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살펴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시 일반 전형 충원 합격입니다. 인문계열이고요. 정시 특성상 아무래도 충원이 많이 돌 수밖에 없죠. 최초 합격을 한 학생이 등록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수시보단 적을 거고 추가 합격이 당연히 더 많이 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원 합격에서 100%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희가 전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저희가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모집 단위의 경우 추가 모집도 실시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전체 추가 합격자가 260명 정도 되고요. 충원율이 68.6% 나타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결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지원 인원이 17.3% 정도 증가를 해서 총 9,825명이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모든 전형을 통틀어 합쳐서 628명을 뽑는데 9,825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총 경쟁률은 15.64대 1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 저희가 이거는 전년도 거예요. 올해랑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하냐거든요. 모집 단위별로 우리는 이러한 학생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저희는 블라인드 서류 평가, 블라인드 면접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 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영역은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 이 세 가지 평가 영역이 있고요. 이 평가 영역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저희가 먼저 올려드린 서울시립대학교 입학 설명회 영상, 입학 전형 안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가 결과를 어떻게 보면 이제 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를 나타내는 시간이니까요. 자, 그래서 모집 단위별 인재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예를 들어드렸는데 국사학과 같은 경우 학업 역량이 이제 역사 관련 교과 및 언어 영역 교과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이라는 거고 잠재 역량이 역사적 사고 능력과 사료 해석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역량이 협업 능력과 창의력을 겸비한 학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사학과의 인재상, 다른 모든 학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내 서류를 이제 보고 그리고 나의 교과 등급이라든지 교과 추이라든지 나의 교과 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서 내가 서울시립대학교 이 학과에 이 모집 단위에 쓸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또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 얘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조금 더 빨리 입시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입니다. 전년도에는 10분을 했고 올해는 12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했고요. 저희가 이제는 교복 입고 오지 말라 이런 말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블라인드 평가가 실시된 이후
단 한 명도 교복을 입고 온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자들이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평가의 핵심 목표는 뭐였냐? 꼬리 질문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서류에 나타난 나 자신이 맞는지 검증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기 위함이죠. 면접평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른 영상을 통해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원자 최초, 최종 합격자의 각각 분석,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교과 성적 분석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 소재지별 분석인데요. 아무래도 경기도가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경기도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이 47.8, 수도권이 52.2, 비수도권이 47.8 이렇게 지원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초 합격자는 어떨까요? 최초 합격자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이 조금 비슷비슷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종 합격자를 보시겠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비슷하긴 하지만 수도권이 51.7%로 약간 높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자와 최초 합격자, 최종 합격자의 비율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근 몇 년치 결과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원자의 경우 수도권이 점점 적어졌다가 수도권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곤 있는데 이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자, 최초 합격자의 경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올해는 다시 열어봐야 한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의 경우, 그러니까 최종 등록자죠. 그 경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편이다. 최근 5년간 입시 결과가 그래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교 유형별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시립대학교가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그리고 기타 이렇게 좀 나눠서 입시 결과를 공개를 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좀 편리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먼저 지원자 보겠습니다. 일반고가 75.5%, 자사고가 6.3%, 특목고가 14%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 4.1%였습니다. 지원자의 경우 그랬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으로 최초 합격자를 보겠습니다. 일반고가 67%, 자사고가 4%, 특목고가 28.7%네요. 기타는 0.3%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자의 경우 최초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이제 등록을 하거나 다른 학교로 갔거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등록한 학생들이죠. 일반고의 경우 71%였고요. 자사고 3.9%, 특목고가 25%, 기타가 0.2%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교 유형별 분석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추이가 일반고가 70% 이상으로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경우 이제 최근 3년치 결과를 볼게요. 일반고가 꾸준히 75% 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목고가 지원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자, 최초 합격자는 어떨까요? 특목고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일반고가 최초 합격하는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67%까지 내려왔네요. 자, 그러면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고의 비율이 70%를 계속 넘는 걸 보실 수 있고 특목고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자사고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특목고를 우대하는 거냐, 일반고를 우대하지 않는 거냐, 아니면 자사고는 찬밥 신세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입학 설명회나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는요 일반고든 자사고든 특목고든 상관없어요. 그게 누가 됐든 상대적으로 더 우수해 보이는 학생을 선택할 뿐입니다. 더 서류상으로 더 우수해 보이고 그것을 면접에서 검증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어떤 특정 고교 유형이 등록을 더 잘할 것 같다 해가지고 우대를 한다거나 특정 고교 유형은 해보니까 못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희가 종단 분석 결과를 해봤을 때도 특정 고교 유형에 상관없이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점점 그 고교 유형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다들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와서 누가 더 상대적으로 잘해 보일까라는 게 핵심이죠. 고교 유형의 핵심이 아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 유형을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공개하는 이유는 지원할 때 조금 더 참고하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졸업 구분별 분석을 보겠습니다. 재학생이 74.3%, 졸업생이 25.2%, 그리고 검정고시생이 이제 0.5%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지원자가 이랬다면 최초 합격자는요? 검정고시생은 한 명도 없고 재학생이 90.7%, 졸업생이 9.3%, 최종 합격자의 경우 재학생은 89.8%, 졸업생이 10.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로 봤을 때 사실은 이런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졸업생이 불리하냐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졸업생이라 그래서 불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졸업생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들이 있죠. 이게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건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유형이 상관없는 것처럼요. 저희는 재학생인지 N수생인지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결국은 와서 누가 더 잘할지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했을 때 대학을 이미 가서 잘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결과가 아쉬운 점이 있는 학생들이 한 번 더 지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학생들과 새로이 고3들이 이제 다시 상대적으로 누가 더 우수한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결을 펼치는 거죠. 저희는 그 중에서 졸업생은 졸업생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까지 당연히 다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밖에 성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졸업생이 우수해 보인다면 당연히 졸업생을 더 면접에 뽑고요. 재학생이 더 우수해 보인다면 재학생을 더 면접에 뽑고요. 재학생, 졸업생이 아니라 결국은 면접에서 검증할, 보통 3배수잖아요. 3배수 면접으로 검증할 그 사람들을 고르는 와중에 누가 상대적으로 주어진 서류가 우수하게 다가오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졸업생 비율이 10.2%가 된다는 건 이 학생들은 재학생들과 비교를 해도 그다지 밀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나머지 15% 정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졸업생이지만 재학생이라고 비교해서 완전히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학생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아쉬울 수 있었다. 사실은 재학생도 떨어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희가 경쟁률이 한 15대 1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자 비율을 다시 표로 보면요. 비율이 2022학년도에 검정고시생의 비율이 조금 늘어났다가 전년도엔 다시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재학생 비중은 77%, 72.5%, 74.3%, 졸업생의 비율은 2022학년도 이후로 비슷하게 25% 이상을 유지 중입니다. 자, 최초 합격자의 경우 재학생의 합격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졸업생의 합격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향이라기보단 또 내년엔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결과는 나와 봐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합격자의 경우 졸업생도 한 10% 정도의 비율로 합격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교과 성적 분석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성적 분석. 저희가 아시다시피 고교 유형별로 나눠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 계열을 나눠서 좀 구분을 하고 있죠. 지원자의 경우 인문계열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반고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교과 등급 평균은 2.91이었고 자연계열은 2.71이었습니다. 평균이에요. 중간값이 아니라 50% 컷이 아니라 평균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예체능 계열은 스포츠과학과 하나잖아요. 그래서 일반고 기준으로 3.26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최초 합격자는 어땠을까요? 인문계열은 2.25, 자연계열은 2.26, 스포츠과학과 예체능 계열은 2.46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종 합격자는 어떨까요? 일반고 기준으로 인문계열 2.36, 자연계열 2.34, 예체능 계열 2.64였습니다. 평균치가 이랬다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과별로 그 결과도 상세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이 항상 교과 등급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이 아니면 사실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교과 등급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과 등급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등급이 가치가 없냐? 그건 아니고 교과 등급이 어떤 절대적으로 1등급이면 무조건 합격하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고 인문계열 기준으로 보면 지원자는 사실 1등급 초반부터 7등급 후반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자,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의 경우 1등급 후반부터 3등급 후반까지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주로 상위 75%의 학생이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중반 사이에 몰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위 75%가 교과 등급 순으로 나열한 게 아니고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등급을 그냥 나열해 봤을 때 75%라는 거지, 반드시 1등급 대 2등급 대 초반이라고 해서 상위권에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열도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연계열 특목고로 한번 볼게요. 지원자의 경우 4등급 중반부터 8등급 후반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 75% 정도가 4등급 초반부터 6등급 중반까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종 합격자의 경우 특목고가 4등급 중반에서 6등급 중반까지가 마찬가지로 전체 등록 인원의 75%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른 기회 전형에 대해서도 이건 입학 설명회 PPT 영상에도 똑같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고른 기회 전형이야말로 지원 자격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해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편차가 굉장히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원하실 때 전년도 저희 데이터도 한번 같이 보시고 고민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집 단위별 교과 성적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양이 많다 보니까 잠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멈추시고 유튜브를 잠깐 멈춰주시고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영어영문학과의 이제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고 기준으로 지원자의 등급 평균이 한 3.02 정도 됐네요. 그리고 스포츠과학과의 경우 일반고 기준으로 예체능 3.26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엔 자연계열 한번 가볼까요? 자연계열 환경원예학과를 보겠습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지원자들의 전과목 등급 평균이 3.09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페이스바를 눌러놓고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설명보다 표를 가지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최초 합격자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영어 영문학과 일반고가 최초 합격자가 없었네요. 특목고 최초 합격자가 등급 평균이 4.26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철학과를 한번 볼까요? 철학과의 경우 최초 합격자가 일반고 기준으로 2.37, 자사고 기준으로 4.36, 특목고 기준으로 등급 평균이 전과목 4.5로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보겠습니다.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부 등급 평균을 보겠습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2.1, 자사고 기준으로 3.79, 특목고 기준으로 5.6이었습니다. 그리고 통계학과를 한번 볼게요. 일반고 기준으로 2.45, 자사고 기준으로 5.46, 특목고 기준으로 최초 합격자가 없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세한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에 참고를 하신다면 조금 더 지원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 합격자를 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자를 볼게요. 사회복지학과 일반고 기준으로 2.72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봤던 철학과 한 번 더 볼게요. 일반고 기준으로 2.5였고 자사고 4.36, 특목고 4.64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계열은 어떨까요?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일반고 2.18, 자사고 3.79, 특목고는 등록자가 없었을 수도 있죠. 앞에 잠깐 다시 가보면 특목고가 5.62로 최초 합격자가 있었는데 최종 등록자에 없는 걸 보면은 합격한 학생이 여기에 등록을 안 했구나 하는 것도 추론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집 단위별 교과 성적에 대해 보았고요. 저희가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1과 고른기회 전형 사회공헌 통합전형에 대해서는 공개를 했는데 아직 안 한 게 있어요.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입니다. 자, 이제 서류형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하려고 아껴놨습니다. 경영학과를 볼게요. 지원자의 경우 경영학과 일반고 기준으로 2.64, 자사고 기준으로 3.94, 특목고 기준으로 4.31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초 합격자는 일반고 2.08, 자사고 4.15, 특목고 3.71이었습니다. 그럼 최종 합격자는 어떨까요? 일반고 2.36, 자사고 4.15, 특목고 3.91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올해는 국제관계학과, 경영학부, 도시사회학과 그렇게 3개의 학과만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에서 선발을 하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면접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발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022학년도까지는 2배수만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작년에 최초로 3배수 선발을 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이제 서류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1배수의 성적을, 그러니까 높은 순위를 받았던 학생들이 실제로 면접에서도 그 순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46.4%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학생들이 최초 합격을 하는 비율이 53.6%였다는 거고요. 다시 말해 수험생들은 당연히 본인이 어느 등급에 어느 점수대에 있는지 당연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면접이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면접 어떤 대상자가 발표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만약에 내가 면접형 전형을 많이 썼다면 꾸준히 사실은 이제 지원하자마자 면접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주시고 본인의 서로 생활기록부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대비를 일찍 시작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충분히 이렇게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면접 출구조사 결과도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면접 응시생이 이제 1,571명 중에 한 1,507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요 했는데 면접에서 내가 내 역량을 제대로 발휘했는가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영역들보다는 그 만족도가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왔을 경우 정말 내가 나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고 와주시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OS 입시만담 첫 번째 시간은 서울시립대학교 이제 전년도 입학전형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될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